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 SQL 튜닝과 관련해서 제2절 소스 튜닝, 제3절 DML 튜닝에 대해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고객과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에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 4일자 이력을 조회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SQL인 것은 아래 주어진 건 고객 테이블과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에 대한 ERD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 12월 4일자 이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물론 날짜는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이 갖는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변경일자 기준에서 볼 때 각 고객별로 최종 변경 순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력 테이블로부터 어느 한 사람의 데이터를 조회했습니다. 3건의 이력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력은 2010년 1월 1일자입니다. 두 번째 이력은 2010년 7월 1일자입니다. 세 번째 이력은 2011년 1월 1일자입니다.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 12월 4일 기준의 이력입니다. 따라서 변경 순번이 2번인 2010년 7월 1일자 이력 데이터가 조회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SQL입니다. 보기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본 고객 테이블과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을 사용해서 조인하고 있습니다. 이력 데이터는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고객 테이블은 조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조인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어서 효과적이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로부터 변경일자 기준으로 2010년 12월 4일 이전 이력 데이터를 모두 찾아 각 고객별로 최종 변경 순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에 대해 조인을 맺었습니다. 즉, 셀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하는 만큼 작업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프롬저를 보면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로부터 변경일자 기준으로 2010년 12월 4일 이전의 이력 데이터를 모두 찾는 가운데서 특히 랭크 오버와 같은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서 각 고객별로 변경 순번 큰 순으로 정렬시켜 랭킹 값을 1로 매겨서 그 값을 조건에 활용함으로 보기 2번에서 지적했던 셀프 조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입니다.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고객 변경 이력 테이블로부터 변경일자 기준으로 2010년 12월 4일 이전의 이력 데이터를 모두 찾는 중에 특히 맥스 오버와 같은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서 각 고객별로 최종 변경 순번 값을 구한 후 이를 조건으로 비교해서 셀프 조인 없이 이력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3번에 비해서 정렬 작업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70번입니다. 아래 SQL은 주식 선물 구분 바인드 변수 입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식 월별 시세 또는 선물 월별 시세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실행 정보와 같이 바인드 변수를 입력하고 쿼리를 100번과 200번 세션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200번 세션의 상태로 올바른 것은 아래 작성해 놓은 SQL을 설명드리면 insert all과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멀티 테이블 인서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주식 선물 구분 바인드 변수 입력에 따라 주식이면 주식 월별 시세 테이블로 입력이 실행되고 주식 선물 구분 바인드 변수에 선물이 입력되면 선물 월별 시세 테이블로 입력이 실행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작업은 실행 정보에 의해서 각각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즉 100번 세션과 200번 세션에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100번 세션에서 바인드 변수에 주식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주식 월별 시세 테이블로 입력이 실행되고 그 다음으로 200번 세션에서 바인드 변수에 선물을 입력하게 될 때 선물 월별 시세 테이블로 입력이 실행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서트 다음에 있는 힌트 어펜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힌트를 사용한 다이렉트 로드 인서트는 버퍼 캐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세그먼트의 하이워터 마크 뒤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게 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이렉트 로드 인서트는 undo 세그먼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커밋을 해야만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확인 중인 SQL문은 100번 세션에서 바인드 변수에 주식을 입력하였을 때 실행되는 SQL입니다. from절을 보면 주식 일별 시세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집계를 합니다. 이렇게 집계된 결과가 주식 월별 시세 테이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쿼리가 있는데 이 SQL은 200번 세션에서 바인드 변수에 선물을 입력했을 때 실행되는 SQL입니다. 즉 선물 일별 시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 집계를 하게 되고 이 결과는 선물 월별 시세 테이블로 입력이 됩니다. 200번 세션의 상태로 올바른 것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보기 1번입니다. TM log을 row exclusive 모드로 요청하고 대기한다. 틀렸습니다. DML문 간에도 동시성 제어를 위해서 TM log, 즉 테이블 log을 이용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insert append는 exclusive 모드를 요청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TXLog, 즉 Transaction Log을 Exclusive 모드로 요청하고 대기한다. 틀렸습니다. DML문에서 동시정제를 위해서 TMLog, 즉 Table Log을 요청합니다. 사용한 Insert Append는 Exclusive 모드입니다.
보기 3번입니다. TM log을 exclusive 모드로 요청하고 대기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입니다. 사용한 insert append는 TM log로 exclusive 모드를 요청합니다. 보기 4번입니다.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틀렸습니다. TM log을 exclusive 모드로 요청하고 대기합니다. 다음은 DML 또는 DDL 명령에 의해서 요청된 TM log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select는 없고 select for update는 row share 모드입니다. insert, update, delete는 row exclusive 모드입니다. create index는 share 모드고 alter, drop, insert append는 exclusive 모드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라클에서 아래와 같이 no logging 옵션과 append 힌트를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인서트할 때 극적인 성능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alter table 수납 no logging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 후에 수납 임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select해서 insert append into 수납 명령을 통해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append 힌트를 사용한 입력 작업을 direct load insert라 합니다. direct load insert는 버퍼 캐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세그먼트의 하이워터 마크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시 undo 세그먼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 후에는 반드시 커밋을 해야만 입력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적용시킨 no logging 옵션으로 인해서 read log가 최소화됩니다.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보기 1번입니다. log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입력한다. 틀렸습니다. DML 작업 시 TM log, 즉 테이블 log을 요청합니다. insert append 명령은 TM log로 exclusive 모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보기 2번입니다. read와 undo 발생을 최소화한다. 맞습니다. direct load insert는 버퍼 캐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세그먼트의 하이워터 마크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데이터 입력 시 undo 세그먼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o logging 옵션을 적용하면 추가된 인스턴트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은 최소한의 데이터 딕셔너리의 변경 사항만을 read log에 적용합니다.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빈 블록을 찾기 위해 free list를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append 힌트를 사용한 인서트는 데이터를 해당 세그먼트의 하이워터 마크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는 커밋을 해야만 하이워터 마크가 변경되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버퍼 캐시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세그먼트 하이워터마크 뒤쪽에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맞습니다.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DML 튜닝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먼저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대량 데이터에 대해 작업할 경우 인덱스를 unused 상태로 변경하고 작업한 후에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맞습니다. 오라클에서 하는 인서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alter index, 인덱스명 지정하고 unusable. 두 번째, alter session, set, skip unusable indexes equal true. 세 번째, insert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 alter index, 인덱스명 주고 rebuild. 이와 같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테이블을 노-로깅 모드로 변경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틀렸습니다. 노-로깅 모드는 인서트 문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보기 3번입니다. 오라클의 수정 가능 조인 뷰는 키 버전 테이블에만 입력, 수정, 삭제가 허용된다. 맞습니다. 뷰가 테이블의 키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테이블에 대해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보기 4번입니다. 대량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나 딜리트 문의 경우 기존 데이터를 임시 테이블에 저장하고 테이블을 트렁케이트 한 후 임시 테이블을 이용해 다시 입력하는 것이 빠르다.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빅탭을 YMD와 AMT로 구성된 테이블로 가정합니다. 기존의 업데이트를 보면 YMD가 2020년 1월 1일 전에 대해 빅탭의 AMT를 0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를 임시 테이블을 활용해서 인서트를 하는 것으로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reate table 임시 no logging as select YMD AMT from 빅탭, 즉 빅탭과 동일한 임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트렁케이트를 합니다. 트렁케이트 테이블 빅탭.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alter table 빅탭 no logging 그리고 insert append into 빅탭 select. 현재 임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케이스문을 활용해서 YMD가 2020년 1월 1일 전이면 0으로, 그렇지 않으면 AMT 그 자체를 읽어와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commit 후에 다시 alter table 빅탭 logging으로 바꿔서 작업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no logging을 적용했으니까 read log를 최소화할 수 있고 append 힌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버퍼 캐시를 거치지 않고 하이워터마크 뒤에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undo 세그먼트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딜리트 작업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딜리트를 보면 빅탭으로부터 YMD가 2020년 1월 1일 전에 대해서 딜리트를 진행합니다. 이 작업을 임시 테이블을 활용해서
인서트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빅탭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임시 테이블을 하나 먼저 생성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둡니다. create table 임시 no logging as select ymd amt from 빅탭. 그리고 빅탭의 데이터를 트렁케이트 시킵니다. 트렁케이트 테이블 빅탭. 그리고 앞서와 같이 alter 테이블 빅탭 no logging. 그리고 인서트를 합니다. insert append into 빅탭 select all from 임시 where ymd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커밋합니다. 끝으로 alter table 빅탭 logging 하는 선에서 작업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A, B 두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먼저 SQL A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의 외어조를 보면 급여월이 2010년 11월입니다. 해당 월에 대해서 급여 지급 테이블의 월 급여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 테이블에서 읽어드리는 사원 중에서 해당 사원이 3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일 때 해당 사원의 월 급여 항목을 읽어서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서브쿼리가 두 차례 사용됨을 알 수 있고 각 서브쿼리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을 보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SQLB에서는 머지 명령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조인을 활용하는 가운데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merge into 급여 지급 using subquery. 이 subquery는 inline뷰입니다. 즉 부서가 30인 사원들에 대해 사원 번호와 월 급여를 읽어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merge 명령을 통해 급여 지급 테이블과 inline뷰 사이에 on저를 활용해서 조인을 맺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테이블로부터 있는 데이터는 급여 월이 2010년 11월 급여입니다. 그렇게 읽어드리는 사원들의 사원 번호와 인라인뷰에서 읽어놓은 사원 번호 사이에 이꼴로 조인을 맺었을 때 조인이 되면 업데이트가 실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설명이 부적절한 것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보기 1번입니다. A와 B에 수정되는 데이터 건수는 같다. 맞습니다. 둘 다 2010년 11월 급여에 대해서 부서 30에 근무하는 사원들에 대해 월 급여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둘 다 NL 방식으로 조인한다면 A가 B보다 사원 테이블의 반복 액세스가 많아 발생하는 IO도 많다. 맞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쿼리 A에서 사원 테이블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O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둘 다 해시 방식으로 조인한다면 아무리 처리량이 많아도 성능의 차이가 없다. 틀렸습니다. 보기 3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사원 테이블로부터 읽는 데이터량의 차이로 인해서 성능상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보기 4번입니다. B는 인서트 처리도 같이 하도록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merge into EMP using DPT on on절을 이용해서 EMP와 DPT 사이에 DPT 넘버로 연결을 합니다. 이때 when matched 즉 조인이 되는 경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when non matched는 조인이 되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조인이 될 때는 업데이트, 조인이 되지 않을 때는 인서트입니다. 이와 같이 업데이트와 인서트를 하나의 문장 내에서 수행 가능한 것이 merge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